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은 7원이나 오르면서 1,362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었던 오늘은 양 시장 모두 하락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 시장이 좀 어수선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뚜껑을 막상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별거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뭐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번 주 월요일 말고는 보통 올라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기대감으로 이제 며칠 좀 주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별 볼 일 없이. 근데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평소보다 안 그래도 거래량 자체가 없었는데 금요일이니까 더더욱 없을 법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도했을 이유가 월요일부터 아마 하락이 나와서 그래요. 월요일에는 좀 이제 신선하고 좀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불어줄 수 있는데 이번 금요일, 월요일 이 두 가지 이제 월금이 이제 딱 비어버리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제 심심하셨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도 이제 며칠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미국 시장은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지수가 한창 이제 국내 증시가 열릴 때 이제 선물까지 같이 빠져버리니까 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선물은 다시 보합을 찾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이번 주 같은 시장은 좀 이제 외국인의 이탈이 왜 있었냐면은 유럽의 자이언트 스테이 무려 때문이거든요. 유럽이 이제 금리를 좀 이제 올려가면서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조금 이탈이 있었는데 결국에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원화는 가격 방어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굉장히 많은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뭐 지수를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사야 될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갈릴 때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불안한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전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래도 전략 후강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쭉 빼놓고 이제 오후에 또 장 후반 들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했다가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조금
조금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줬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외부적으로는 조금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기는 하죠. 일단은 추석을 좀 앞두고 있고요. 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긴 명절이죠. 긴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조금 시장이 침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의 봉쇄도 또다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AI 반도체를 또 중국에 대한 그 수출 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반도체 업종의 약세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 전부 조금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1,360원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환율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내 종목은 이렇게 빠지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네. 왜 내 종목은 못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기보다는요. 인내를 좀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종목이 안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각자의 때가 있는 거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급등하는 종목들 뭐 이렇게 관심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시기보다는요. 쭉 원칙 고수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리 잘 찾아서 인내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또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을지 수익률부터 확인을 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국 SNC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6,000원에서 7,500원,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동국 SNC 앞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도 AS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프는 이미 목표가 도달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지금 일단 시장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차트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투매가 최근에 나간 구간이 이제 3,000원 구간이거든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이제 조금씩 이제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구간대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기관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6,000원까지도 러시아의 그 LNG 가격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노선 이제 4,500원을 뭐 이탈하신다면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좀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 유지해가면서 6,000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6,000원까지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즈 비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유심 물리칩 대신해서 다운로드만으로 대체가 가능한 e심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전문가님. 한 20% 급등을 하다가 상승분을 2부 반납을 하고 5%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자, 아이즈 비전이 일단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일단 머큐리라든지 그리고 아이즈비전, 뭐 파워넷도 아침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지트, 아이즈비전, 머큐리 이 계열사가 서로 이제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즈비전도 같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5G 통신망으로 이제 수혜를 받은 종목인데 요즘 시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좀 그닥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돌다가 오후 시장이 되면 좀 이제 죽어버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52주 신저가 이탈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중동 붐이 불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즈비전은 통신주인데 왜 갑자기 네옴시티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옴시티 중동붐이란 건 통신뿐만이 아니고 뭐 시멘트,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네옴시티 붐이 일어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갖췄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투심, 투번호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재료도 있지만은 최근에 네옴시티라는 이제 재료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900원까지 편안하게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터지스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도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터지스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회사와 함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좀 부각이 되면서 역시 이 종목도 오늘장 급등을 했습니다. 9% 상승을 마감했고 현재까지 23%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 터치하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네요, 전문가님. 아, 네. 오늘 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제가 뭐 드리는 종목들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워낙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상승 파동이 나와 주었는데 오늘 거래 자체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한 190억 정도가 나와 주었는데 요즘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뭐 신고가 패턴 사실 그런 거는 뭐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대응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사 모으고 재료가 이제 나왔을 때 매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오늘 굉장히 뭐 양호하게 상승이 잘 나와준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수익 실현을 했지만 제가 이전에 어떤 테마를 보라고 했냐면은 강달러에 대한 이제 물류 관련주 수혜 그리고 뭐 라인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무엇보다도 달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00%가 증가했다는 점도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종목을 좀 이제 담아두고 있으면은 굳이 이걸 이제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종목에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시원스러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트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트론텍 현재까지 4%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론텍도 조금 최근 들어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흐름을 보고 있으신가요? 아, 네. 최근에 미국의 뭐 반도체 관련주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즘 애플도 안 좋고, 애플은 좀 이제 강세였어요. 근데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퀄컴, 인컴 이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려가지고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다른 반도체주는 좀 이제 멀쩡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반도체주를 살 때 컴퓨터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한번 보자면 여기 바닥에서 거의 16%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상승률이 이제 4% 정도에 이제 그쳤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더 이제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하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PCB라든지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유니트론텍은 이제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했고 유상 증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회사입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엄청난 바닥에 있어요. 사실 뭐 코로나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손실권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가격이 거의 최저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은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매수 단가 자체가 아주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오늘장 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주변 태풍의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이 종목이 오늘 반사수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경농, 오늘 일단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사실 이 경농이라는 종목은 목표가가 지금 13,500원이지만은 13,500원까지 뭐 보셔도 됩니다만, 최근에 뭐 빌 게이츠라든지 좀 이제 미국의 이제 대부호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식량 대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농기계 같은 것도 이제 사고 농장 부지 같은 것도 사는 등,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제가 돼가지고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얘는 보통 2차 수혜주죠. 보통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먼저 올라가고 농작물이 이제 귀해지면서 2차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보통 여기 1,200원 구간 여기에 오면 항상 이제 반등을 해 주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이고 21년이 지난 딱 이 시점에 와가지고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400%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예전의 위치로 이제 회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시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가격이 오히려 싸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추가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 손절가를 좀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었죠. 기존의 손절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조금 내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KG ETS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가 지금 이 쌍용차 인수를 한 거잖아요. KG그룹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벤트 소멸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는 건지 아무튼 요즘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KG 그룹, 특히나 KG ETS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만한 종목이고 지금 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는 했으나 저는 사실 이거 2배 이상은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상당히 재무 구조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쌍용차가 인수가 된 이후, 제가 쌍용차 인수만 보고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니고 쌍용차가 인수가 된 이후, 그리고 쌍용차의 그 운영이 정상화가 된 이후, 그 이후를 보고 그 기대감으로 성장성을 보고 제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의 조정으로 이 종목이 좀 기대감으로 빠진다, 별로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사실 뭐 3만 원 갈 종목이 지금 15,000원에 샀는데 뭐 10,000원까지 빠진다, 5,000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10,000원까지 빠진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단기 조정으로 저는 단기 조정 조금 받고 이제 좀 안정화를 찾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좀 찾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조금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하향 조정한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더 기대를 좀 가져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 안정되는 흐름을 찾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KGTS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노레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노레이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또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노레이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노레이는 일단은 최근에 또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거의 기관이 계속 이제 8월 달부터 8월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한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초록색, 빨간 색깔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매집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대가 굉장히 또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여기 자리에서 또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기관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매집을 한 그 가격보다 우리가 매수를 한 가격대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일단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국내 내수보다 이제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60% 이상을 수출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고환율 프리미엄을 좀 얻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제노레이라는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거의 2020년부터 같은 박스권 안에서 좀 계속 이렇게 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좀 급락장과 함께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을 딱 놓치지 않고 딱 잡았던 거고요. 저는 이제 제노레이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줬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노레이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매력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목표가를 사실 더 높일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 이후에 또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무림페이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페이퍼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무림페이퍼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무림페이퍼는 원자재 가격이죠. 국제 펄프 값이 급등을 하면서 예. 이제 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좀 전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일단 무림페이퍼 재지 관련 기업들 자체가 사실 독과점 그런 상황입니다.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림페이퍼가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당히 그 재지 기업들 중에서도 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차트 자체도요. 이전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국제 펄프값 급등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좀 바닥인 상황이고요. 바닥인 위치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드렸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K카 보도록 할 텐데요. K카로 현재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카는 어떤 점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K카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상장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된 종목인데 1년 정도 지난 이후로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고점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한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 폭우가 좀 많이 오면서 그때 침수 차량 피해가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K카 뭐 중고차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해줬던 건데 그 이후로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지지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K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산 가격대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잠깐의 조정은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좀 멀리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도 현재까지 마이너스 1%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 종목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악재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변수가 가득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보유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던 건데 말 그대로 사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바닥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셈도 사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고 영업이익이 잘 나고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외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약세인 흐름이고요.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미중 갈등 관련해가지고 좀 약세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니셈은 그거랑 좀 다르게 좀 밀렸다 싶다가도 조금 많이 올라와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반등을 좀 놔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 산업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가스 스크러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좀 돌아와 준다면은 충분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이주연 대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지금 사실 시장 외부적으로 악재를 꼽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악재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그리고 앞으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망망대해 같은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나침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오후 방송도 무료 방송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솔루션도 좀 얻어가시고 그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은 아무리 둘러봐도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재 속에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법, 솔루션은 어떤 것일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시장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리오프닝 수혜주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 리오프닝 수혜주를 준비를 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리오프닝 수혜주 자체가 최근에 뭐 너무나도 그 바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일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한 이제 입국자들에게는 뭐 코로나 검사가 면제된다. 물론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섬유, 뭐 옷 종류도 있을 거고 여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으로는 뭐 화장품도 있을 겁니다. 뭐 노래방 기기도 좀 보이는데 제가 근데 뭐 가지고 온 회사가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고 뭐 제가 이제 종목을 어떻게 컨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진짜 이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막 이제 적자로 막 전환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겪었는데 제가 뭐 리오프닝 관련 이제 종목으로 해서는 좀 이제 영업이익도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낙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섹터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렌터카 사업 안정적 이익 창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렌터카 관련주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최근에 뭐 항공사를 보면은 대체로 뭐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대체로 좀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떨어졌지만은 2분기까지는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게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 해외를 이제 집중으로 하는 그런 걸 보실 게 아니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내수경제 쪽에서 그냥 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국한되지만은 결국에 그 사업을 잘 하고 좀 이제 알짜배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을 이제 컨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 자체가 뭐 렌터카 사업이기 때문에 뭐 비수기, 성수기는 뭐 그렇게 크게 없고 이번 코로나도 굉장히 잘 이겨낸 회사니까 끝까지 잘 추측하셔가지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렌터카 사업 안정적 이익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렌터카 관련주 하나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저의- 종목일까요? 혹시 저의 SK 렌터카가 아닐지 또 좋은 거 알고 또 네. 소문났나요? 케이카 아니에요? 케이카 아니면 SK 렌터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소개하셨던 거는 케이카. 맞아요. 그죠? 근데 SK 렌터카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다. 아니요, 저 SK 렌터카도 있습니다. 그래요? 포트폴리오 안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왜 케이카만 알고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자, SK 렌터카 왔나요, 전문가님? 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케이카는요? K카도 일단 아니고 예. 지난번에 계속 맞췄는데 오늘은 좀 대본 유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 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구범한 현 빨간 모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빨간 모자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 범한이라고 이제 빨간 모자가 되어 있는데 이 범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범한이었고요.
최근에 뭐 제가 힌트를 좀 이제 너무 쉽게 드려서 금요일마다 이제 이주연 대표가 다 맞춰버리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는 좀 약간 꼬아가지고 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빨간 모자를 보시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대충 어떤 종목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가 제가 깨끗한 걸 이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현명하게 리오프닝,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굉장히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으로 얽히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은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기대가 앞으로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샵 3772번으로는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갔던 QR코드 잠시 또 보내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의 종목에 대한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은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숨겨진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태양광 에너지가 워낙 좀 뜨겁다 보니까 전문가님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테마 자체가 그렇죠.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뭐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인 거죠. 그래서 뭐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는 뭐 S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뭐 대명에너지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들은 굉장히 또 고점에 위치해 있어서 저거를 지금 잡기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이렇게 고점에 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왔고요. 숨겨진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같은 종목들 그리고 같은 테마가 시장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새로운 종목 또 새로운 테마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이미 이전에 한번 태양광 관련으로 해가지고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고 대장 역할까지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태양광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가장 뜨거운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숨은 종목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인프라 투자 재료는 너무 많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재료가 이 태양광 에너지 말고도 또 다른 재료들이 있나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원래는 태양광보다는요, 이제 약간 인프라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인프라, 특히 건설 쪽,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측면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단 건설 관련해서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죠. 네옴시티도 그렇고 실제로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 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마 네옴시티다라고 시장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G라던가 이런 통신망 관련해서도 네옴시티로 엮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그리고 뭐 주택 공급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집중받을 수 있을 만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태양광 에너지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들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전문가님 들어보셨는데 두 번째 힌트까지 어떤 종목일 것 같나요? 일단 재료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네. 아까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으니까 SDN하고 일단 신성 ENG는 제가 아까 그냥 제외를 그냥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윌링스가 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주연 대표가 뭐 적자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예전에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도 그리고 이제 모터 관련주 좀 이제 건설 쪽을 하는 대성 파인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성 파인텍 맞나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사이좋게 틀렸네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란톡에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이건 진짜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이건에도 따옴표를 치신 거 보니까 이게 또 아주 강렬한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찐이다. 약간 이런 의미.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어.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제가 이제 또 재무를 좀 보는 편입니다. 재무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적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돈을 또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는 좀 적자를 보다가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재무제표를 조금 뜯어보시면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차트상 측면에서도 이제 고점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니까 잘 추측해 보셔서 커피 쿠폰까지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힌트가 아주 강한 힌트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셔서 링크를 직접 받아보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신호주 대표님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빨간 모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항공사를 가지고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뻔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노란풍선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레드캡 투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몇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오프닝 관련 이제 수혜로 얽힐 수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뭐 렌터카는 그래도 평소에 이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팬데믹 사업이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사라든지 그리고 뭐 화장품 수혜주 영업이익이 최소한 이제 깎이거나 좀 이제 악재가 발생했는데 얘는 이제 잘 이겨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앞전에 그 놀았던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뭐 이제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리오프닝 사업은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만 떨어진 걸 이제 사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저도 실적을 이제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종목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뭐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 같은 부분은 뭐 제가 최대한 좀 이제 잡아가지고 18,000원부터 18,000원까지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한 18,800원부터 이제 25,500원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잡으시면 되냐면은 이제 전 고점 구간인 이제 25,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호주 대표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전략주는 레드캡 투어였는데요. 매수 범위는 18,800원에서부터 25,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가격대를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주연 대표님이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가 아니고 왜 자꾸 오후라고 할까요? 무료 방송에서 이제 관련 이제 종목의 그 가격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따가 오후 무료 방송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와 같이 또 불금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숨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을 공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전략 받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전략들도 받아 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다음 주 장은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아까 봤을 때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분명히 그 보합이었는데 아까 뭐 시장이 다시 이제 미국 선물이 밀려주면서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단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이제 방송을 했는데도 그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어느 정도 추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흘러내린다면 월요일부터 약세장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오전에 요즘 단타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자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새로운 거를 이제 시도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기존 종목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맞춰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져가지고 다시 지지선으로 회귀를 한다든지 그리고 투매가 나온다든지 근데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바닥에 있어가지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으면은 수익 실현과 비중 축소를 하시고 또 그거를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 듯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 수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해주시고 많이 좀 떨어진 종목들을 또 담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전문가님은 다음 주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시장이 또
좋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외부적으로 일단 악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해소가 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도 환율이고요. 그리고 뭐 미중 갈등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음 주는 추석이죠. 추석이기 때문에 보통은 추석을 앞두면 이제 현금화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보통은 대부분은 좀 침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지금도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이 좀 지속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는 조금 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어떤 거를 뭔가 하려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이제 포트폴리오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좀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다시금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지금 이 시장 함께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